자, 2강 3점짜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갔는데 걸린 시간 20초, 그리고 한 칸에 0.2m라고 했다. 그럼 속도 물어봤으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되겠죠? 그럼 변이니까 대각선 길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대각선 길이 구할 건데 이게 0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그럼 1.2m.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그러면 1.6m네요. 1.2에 1.6이 3대 4, 3대 4대 5 그거네요. 이거는 2.0m, 2m가 될 거고 20초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0.1 괜찮네요. 기억은 이동거리 변이 다르죠. 변이가 훨씬 더 작지. 이동거리는 이 길이니까. 자, 세 번째 평균 가속도. 가속도를 알려면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v 나중에서 v 처음을 빼는 건데 이게 벡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 나왔니? 입구랑 출구랑 속력은 같다고 했는데 여기 속력 v, 여기 속력 v 같지만 방향이 반대지. 아니 반대는 아니지만 방향이 90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t, 그러니까 20초 동안에 v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루트 2v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자, 2번 문제 볼게요. P에서 Q까지 가는데 4초가 걸렸대요. P 지점은 2,10, 10 그리고 Q 지점은 10,4예요. 그러면 총 이 대각선 거리 속도 물어봤으니까 변이 알아야 되죠. 변이 하려면 x, y 나눠 생각하면 x는 8, y는 6, 8, 10 이게 10m네요. 10m고 4초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속도는 2.5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속도 성분을 한번 나눠보면 60도니까 이렇게 되겠네. 60도처럼 안 생겼네. 1대 2대 루트 3 생각하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x가 루트 3이네요. 루트 3, 3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VP에서의 속도. 그리고 여기서의 속도는 30도니까 이게 2라면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VQ는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시간 동안에 VQ 빼기 V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간은 총 4초가 걸렸고 속도는 얼마가 됐냐면 VQ에서 VP를 빼면 마이너스 4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m/s 제곱. 방향은 Y방향. 되겠네. 가속도의 크기는 1이다. 이거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지금 A, B, C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A가 24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A가 봤을 때 B, C의 운동 방향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A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A가 실제로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A 입장에서는 B가 내려가면서 앞으로 간다고 느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 C도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 내려가는 속도가 A 입장에서 따지니까 B랑 C가 24의 속도로 내려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C의 속도라면 C 속도 중에 내려가는 성분이 24다. 그리고 B도 똑같이 내려가는 성분이 24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탄젠트 세타가 1이니까 이게 탄젠트 세타가 1 되려면 여기도 24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가 24니까 이것 대 이거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3에 해당되는 값, 이게 4 돼야 되니까 3 곱하기 8. 그럼 이건 4 곱하기 32 돼야겠네요. 그래서 4대 3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마도 이거 가는 속도가 32m/s인 것 같고요. 여기 속도는 24m/s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A의 측정한 속력은 B가 10보다 크다. B가 더 크죠. 이거 방향이니까 B가 10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도로에 대한 B의 속력은 18이 아니고 32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B에서 측정할 때 C의 속력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방향 반대고 둘이 더해주면 56 나오네요. 맞겠네. 그래서 답은 옆집 18x라는 구역이 동그라미 쳤지. 기억딕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0.3kg짜리
용철이 1.2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가 정지했단 말은 중력에 의해서 얘가 내려가는 이쪽 방향 힘이 1.2, 그래서 R자임이 총 0이 됐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지금 용철을 없앴으면 결국 남는 힘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는 1.2의 R자임을 갖고 0.3kg이 움직인다. 자동차 모형인가 보네.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뭐 가속도 금방 구할 수 있죠. 힘 나왔으니까. F는 MA 쓰면 1.2는 0.3 곱하기 A니까 A가 4네요. 그러면 슉 A가 4니까 이렇게 슉 증가한다 할 수 있고 2m/s, 4m/s 1초일 때 4 나오는 거잖아. 가속도가 4니까. 그러면 0.5초일 때 2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리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이 넓이 구하면 되네요. 이 넓이. 그럼 가운데 툭 잘라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지. 그럼 3 곱하기 0.5 하면 2분의 3, 1.5,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평방향으로 5m/s로 가속운동하는, 직선운동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 안 관찰자라고 있어요. 문제는 버스 안만 물어보면 되는데 버스 밖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등속 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m/s로 운동한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혹시 그거 기억나나요?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 생각을 하면은 관성계,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니까 관성계죠.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게 이제 특성대론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였지. 관성계고요. 그러면 얘가 5m/s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물리 법칙이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0m/s인 관성계나, 다시 말하면 정지한 관성계나 등속 운동하는 관성계는 모두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돼요. 다시 말하면 안 움직일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 공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그냥 아래로 쑥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5m/s로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니까 5m/s로 앞으로 가는데 떨어져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 이 속도는 안 변해. 속도가 일정해요. V는 V0로 일정한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는 VY는 GT로 좀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기 버스인가? 버스가 V가 5m/s로 움직일 때 얘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 A가 본 시점이고요. 이 경로는 밖에서 본 시점이다. 이 밖에도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밖에서 본 사람이 봤을 때 시점이 B다 라고 보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은 그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가 가속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관성계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비관성계입니다. 비관성계예요. 그럼 비관성계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런 경우죠. 쉽게 말하면 일단 지우고 얘기해 볼게. 어떤 경우냐면 일단 실에 매달려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앞으로 가속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생각해봅시다. 앞으로 가속을 하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죠. 우리 몸은 뒤로 밀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에 매달려 있다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럼 이 상황에서의 힘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A가 생각하는 힘. A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얘는 당연히 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장력도 있겠네. 근데 A가 보기에 이 공은 멈춰 있거든. 이게 기울은 상태로 멈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력과 장력만 보면 합력이 절대 0이 안 돼.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혹시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 입장에서는 이런 힘이 하나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합쳐서 0이 되게.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A만 느낄 수 있어요. 타고 있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 이거를 관성력이라고 부르고요. 크기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만큼 해당됩니다. A 질량이 m이라면 관성력의 크기는 ma. 근데 방향은 반대. 이렇게 관성력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만 C를 끊어버리면 C를 끊자. C를 끊으면 이 실이 없어지죠. 그럼 장력이 없어지는 거야. 장력이 없어져도 관성력과 중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힘의 합력 방향이 어디냐면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등속이 아니고요. 얘도 지금 5m, 색깔이 잘 안 보인다. 5m/s 제곱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고요. 얘도 g라는 가속도로 가속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늘어나. 그럼 비율이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g면 2일 때 5m/s일 때 얘가 g면 얘가 10 되면 얘도 2g 되고 얘가 15 되면 여기는 3g 되고.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방향대로 가요. 그러니까 휘지 않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고 체크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B. 밖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합시다. 끝까지. 밖에서는 또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밖에서는 B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기울어져 있을 거고요.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B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 중력 작용하는 거 맞아. 근데 얘는 관성계예요. 관성계에서 지금 비관성계를 바라보고 있어. 중력 작용 맞아. 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장력도 있겠지. 하지만 이 B 입장에서는 관성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지만 대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됐다. 뭐가 잘 됐냐면, 장력, 중력 잘 보니까 합력 방향이 이 방향이네요. 그리고 실제 이 공은 이 버스 안에서 이 버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죠. 얼마의 가속도로? 얘의 가속도로. 그래서 합력 방향, 그러니까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MA인 운동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 방향으로 MA의 관성력이 있어서 합력이 빵 이렇게 생각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력과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합력이 이만큼,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속도 운동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C를 없애볼게요. 실이 없어졌어. 실이 이렇게 없어지면 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합력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 아니고 그냥 중력 방향이에요. 그죠? 중력 방향이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일 거냐면 B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슉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초기 속도가 있었다. 얘가 이 가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초기 속도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t가 0일 때는 속도가 0이겠지만 만약에 t가 1이면 얘는 5m/s고 계속도 5m/s 제곱으로 계속 가속 중이겠지. 하지만 B 입장에서는 딱 본 순간 만약에 1초 때 봤다 그러면 1초 때에는 5m/s의 초기 속도를 가지고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B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B 입장이에요. B 입장. 초기 속도를 갖고 만약에 초기 속도가 빵이다 그러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B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A 입장이냐 B 입장이냐 이제 5번 문제는 그냥 이것만 A만 물어봤는데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도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좀 많이 끌면서 설명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보냈는데 충돌하는 순간 속력이 같대요. 그때 높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1차원 문제잖아. 양옆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사실 이건 물리학 원위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잘 그린다면.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시간 그리고 속도예요. 자, 일단 정해야 돼. 뭘 정해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만약에 올라간 거를 플러스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라간 걸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얘는 3V에서 시작해서 슉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V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속도가 같아질 거예요. 그 지점을 찾자는 거지. 속도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속력이 같은 지점인데, 예를 들면 3V에서 점점 2V, V 해서 이제 나중에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V, 뭐 마이너스 3V 이렇게 점점 증가할 텐데, 속도가 언제 같아질지를 생각해 보면, 충돌할 때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얘는 같은 가속도예요. 같은 기울기로 내려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V에서 2V 갈 때 걸린 시간이 T라고 한다면, 이게 T라고 한다면 그때 V도 마이너스 2V가 될 거예요. 근데 벌써 같아졌네. 2V, 2V 방향 같죠. 그러면 이때 부딪혔나 봐요. 이때. 자, 그런데 이때 뭘 구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쉽게 풀리나? 2V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가속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가 간 높이 구하면 되겠다. B가 간 거리. 그러면 요거네요. 이거 구합시다. 이게 사각형 이렇게 생각하면 2.5V 곱하기 T 이게 답이네? 근데 지금 T가 없군요. 그럼 T를 구합시다. 우리가 중력 가속도 T라는 시간 동안에 중력 가속도로 움직였지. 그러니까 GT 한 게 V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GT 해준 게 V가 그러니까 T라는 시간에 지났을 때 가속도가 G일 때 T라는 시간에 지나서 속도가 V가 늘어났으니까 결국 이게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 여기서 T가 G분의 V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슉 집어넣어주면 2분의 5V 그리고 G분의 V 해주면 2G분의 5V의 제곱이다. 그래서 5번 나오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H만큼 있고 얘가 8H만큼 같네요. 이동한 거리가 8H. 그럼 그때 뭐 V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물어봤네. 그러면 이때 V의 속도로 가면서 얘는 중력 가속도 G의 가속도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래서 낙하 시간 구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이 T초라고 한다면 결국 V 곱하기 T가 8H구나. 이것만 구하면 끝나지 뭐.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낙하 시간을 구합시다. 자, 일단 얘가 처음 낙하할 때 얘가 X방향 성분으로만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Y방향 속도가 없으니까 처음 속도 0이겠죠. 이게 VY라고 할게요. T. 그럼 점점 속도가 늘어날 거예요. 이제 밑에 방향은 플러스라고 할게요. 슉 늘어납니다. 가속도는 G. 근데 몇 초 후에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우린 그 시간을 T라고 했지. 그럼 T초 후에 떨어졌어요. 똑같은 T가 있어 좀 그러네. 시간. 이때 GT만큼 움직였겠죠. 근데 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H만큼 움직였잖아. 낙하를. 그러니까 이게 H다 이러겠죠. 그러면 T 곱하기 GT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 나왔냐면 H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T를 구할 수 있죠. T 제곱이 G분의 2H 나오니까 T는 루트 G분의 2H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시간이 마이너스일 리는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슉 집어넣어 주면 V 그리고 루트 G분의 2H가 8H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V 구라고 쓰니까 V는 어떻게 하면 되니? 8H 루트 2H분의 G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8 놔두고 루트 2H분의 GH 되겠네요. 이게 답이 있나? 굳이 4, 2 이렇게 바꿉시다. 이게 H 제곱이 되는 거죠. H 약분되고 그러면 이거네. 보기 편히 4 있고 2GH 4 있고 2GH 이거네요. 3번.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처음 해보고 좀 많이 당황을 했거든. 왜냐면 이게 수평이고 이게 각도가 있어서 일정한 각도가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풀더라도 쉽게 풀어야 되니까 괜히 세타 집어넣어서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탄젠 세타 집어넣어서 속도 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처음 갈 때 V0로 갔어. V0로 슉 가요. 그리고 얘는 가속도 지렸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Q까지 가는데 T0초가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한번 나눠 생각해보면 T0 동안 이만큼 가고요. 그리고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거리가 뭐가 되냐면 V0에 T0가 되고요. 이 거리는 뭐가 되냐면 T0 동안 떨어진 거리야. 중력가속도 G로. 그러면은 T0 동안에 중력가속도로 떨어지니까 DT0 이렇게 되겠죠. 이게 V라고 했을 때 그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GT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 GT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줄 건데 2V0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T0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큼 갔을지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V0T니까 똑같은 T0가 지나면 얘는 2V0 T0 가야 되니까 이거의 2배만큼 가겠죠. 이만큼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T0 동안에 간 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V0 T0. 근데 이게 T0 동안 간 거야. 왜냐면 속도가 이거니까. 그동안에 떨어질 때 얼마큼 떨어지냐면 이만큼 갔으니까 T0만큼 갔으니까 중력가속도는 1 과정이든 2 과정이든 중력가속도는 동일하니까 같은 높이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져야 돼. 그럼 아직 땅에 안 닿았으니까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얼마나 더 가는지를 한번 구해보면 한번 직접 그려봅시다. 여기 자기능이 있었거든. 자로 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각도를 딱 맞추고 눈 자가 안 보이나? 일단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빗면을 그려주고 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단위를 잘 보세요. 한 칸, 두 칸 갔어.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에 또 T0 지나면 한 칸, 두 칸 더 가겠죠. 한 칸, 두 칸. 이 한 칸이 얼마냐면 V0T야. 그러면은 아까 T0일 때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 T0 되면 얼만큼 떨어질까요? 넓이가 4배가 되죠. 그러니까 4배 더 떨어져야 돼. 정말 4배인 거 봅시다. 지금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리면 같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T0 지났을 때 여기고 여기가 2T0니까 이때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보면 돼.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4배 차이 나면은 정확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0일 때 여기까지 갔어요. 이 V0라는 속도로 갔을 때 T0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갔어. 근데 그동안 떨어진 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지, 실제로.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갈 수 있냐면, 또 T0가 지나면, 얘는 앞으로 이만큼 더 가겠죠. 근데 그동안 얼만큼 떨어질지 계산해 봤더니, T0일 때 이 삼각형이고, 이 T0 지나면 이 삼각형이니까 4배 차이나, 비례식 생각하면, 그러니까 4배를 더 가야 돼요. 근데 정말 4배라면, 그래서 정말 이 거리가 4배라면 정확히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대충 보이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얘가 ET0가 되면 실제로 X축으로는 이만큼 가야 되고 T0 그리고 다음 T0 이렇게 해야 되고 이 T0 동안에 처음 T0 간 것보다 4배를 더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딱 여기. 그래서 실제 진행 방향은 이런 식의 방향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돌아왔지만 기억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맞는지 봅시다. 이게 4x다. 이거의 4배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보면 이게 지금 x0죠. 그럼 이거는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고요. 걸린 시간. 아까 걸린 시간 몇 배였냐면 2배 차이 났지. 이건 T0였고 이건 2T0고 그래서 2배 맞습니다.
운동 방향과 빗면이 이루는 각 물어봤어. 각. 그러면 이건 결국 뭘 물어봤냐? 운동 방향이니까 속도 벡터를 따져주면 돼요. 속도 벡터. 그러면 원 같은 경우에는 속도 벡터가 얼마냐면 q에 딱 갔을 때 x방향 속도는 x방향 성분 속도는 v0일 거고 y방향 성분 속도는 gt0겠죠. t0 지났을 때니까. 근데 2 상황에서는 초기 속도 x방향 성분이 2v0고 그리고 얘가 g라는 가속도로 움직이지만 언제 여기 떨어지냐면 2t0 지났을 때. 그러면 이거랑 지금 방향이 똑같지. 얘가 이렇게 각도 이루는 거랑 이렇게 각도 이루는 게 비례가 똑같으니까 결국 각도 같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개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면은 ED 이건 V0로 던지고 이 속도는 모르고 이 정도의 각도로 던졌는데 여기에 동시에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동시에 떨어졌다는 건 결국 수평거리가 같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t0의 시간 동안 b가 간 x방향 거리랑 a가 간 x방향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A의 x방향 성분은 v0니까 b도 x방향 성분은 v0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한번 볼 건데 시간은 항상 뭘로 생각해 주냐면 시간은 V와의 성분으로 왜냐하면 중력가속도라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일단 P는 어떻게 떨어질 거냐면 초기 속도가 있을 거고 초기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고 얘가 올라갔다가 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T0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다시 내려올 거니까 이거랑 같겠죠. 여기 가운데가 2분의 T0 될 거예요. 근데 이게 P라면 이게 위로였던 건 지금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야. 근데 P는 초기 Y방향 속도 성분이 0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왜 지웠니? 여기 이제 0이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가속도는 같아야 돼. 그리고 같은 시간만큼 움직인다 했어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움직인 거리는 이 삼각형 넓이겠지.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넓이 D라고 했어요. 그러면 빨간 거 삼각형 하나랑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 나냐면 길이가 2배 차이 나니까 이게 4분의 D 차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D만큼 올라갔다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최고 높이가 4분의 D다. 이거 디귿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따져볼 건데 어떤 관계식을 따져볼 거냐면 일단 중력가속도 G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속도가 얼마가 될 거냐면 GT0 되겠죠. 그러면 GT0에 T0에 2분의 1 한 개 D.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 어떻게 나올 거냐면 T0 제곱이 G분의 2D 나올 거고요. T0가 루트 G분의 2D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관계가 하나 있었냐면 A가 V0의 속도로 T0만큼 움직였을 때 2D만큼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여기에 슉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V0 그리고 루트 G분의 2D 한 개 2D 이렇게 나오겠죠. 약분 될 거고 결국 V0는 루트 2GD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되고 디귿도 아까 맞는 말이었지. 니은만 구하면 되네요. 각도 물어봤어. 각도 세타. 그러니까 결국 탄젠스타니까 x방향 성분 v의 x방향 성분 그리고 b서의 y방향 속도 성분 이 각도를 알면 이게 세타니까 결국 이거랑 이거의 b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x 이건 사실 이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거리만큼 갔으니까 b의 x방향 성분은 v0고요. y방향 성분 구하면 되는데 y방향 성분은 사실 여기 나왔잖아. 이게 얼만큼이냐면 이게 중력각도가 g고 2분의 t0 지났으니까 g 2분의 t0가
vy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t는 아까 여기서 구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주면 얼마가 될 거냐면 g에다가 루트 g분의 2d 하고 2분의 1 있지? 2분의 1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2분의 gd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거네요. 그러면 p 입장에서는 속도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x방향 성분은 루트 2gd y방향 성분은 루트 2분의 gd. 그럼 몇 배 차이 나냐면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쪽이 v 제로고 이쪽은 2분의 1 v 제로고. 그럼 탄젠스타 구하면은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 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좀 복잡해 보여요. 키가 2m요. 부럽다. 2m인 애가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3m, 이렇게 높나? 3m 높이 있는 여기 골대에 공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몇 초 걸렸냐면 1초 걸렸대요. 여기서 쉽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건 얘가 어찌됐든 X방향 속분으로 또 던질 거고 Y방향 속도 성분으로 던질 텐데 그때 이게 1초 후에 8m 가야 되니까 얘가 8m/s구나. 일단 요거 하나는 빨리 건졌네. 근데 아쉽게도 그걸 물어본 문제는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y는 모르는데 y가 아무튼 올라가서 떨어질 때 이때 걸린 시간이 1초예요. 그럼 얘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게 1초고 1초 동안에 사실은 총 얼마큼 올라갔냐면 2m였는데 3m 지나갔으니까 1m 올라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은 항상 중력가속도 이렇게 y방향 성분에서 시간을 체크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보면 처음 속도 vy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얘가 중력가속도로 슉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가다 내려갔으니까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는데 내려간 길이가 더 작지. 최종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린다면 여기 어딘가가 1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1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게 있고 요게 있는데 이 차이가 얼마냐면 요거랑 요거 차이가 1m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t초라고 볼게요. t초라는 건 사실 이때죠. y방향 속도 성분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중력가속도가 g라고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값은 gt가 될 거고 이 값은 이 길이가 1-t니까 g의 1-t 값이 되겠네요. 중력가속도가 g니까.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중력가속도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접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g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고 이 삼각형 넓이는 1-t g의 1-t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g가 10이니까 이거는 5t의 제곱 이거는 5 1-t의 제곱. 두 개를 빼요. 이거 두 개를 빼면 5t의 제곱 빼기 5 1-t의 제곱 이게 1 나와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빼기 요게 1 이거니까 10t가 6 t는 0.6초. 그럼 t가 0.6초니까 알 수 있는 게 이게 0.6초구나. 그러면 여기는 6 나오겠네. g가 10이니까. 그럼 여기는 4 나오겠구나. 사실 마이너스 4인데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세타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이거 각도 물어봤으니까 저걸 다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x방향 성분으로 8m/s y방향 성분은 6이죠. 6m/s 초기 속도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던진 거죠. 실제로는 이 각도가 세타고 그러면 이게 10이네. 6, 80이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이것분의 이거니까 10분의 6 0.5 맞네요. h 물어봤습니다. h라는 건 최고점 높이.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이 넓이가 얼마냐면 요거니까 t가 0.6이라고 했나요? 5 곱하기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10분의 6 해주면 2, 3, 10분의 18, 1.8.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 높이가 1.8m. 그러면 원래 키가 2m 있으니까 총 3.8m 되겠네요. 맞네.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 공의 속력. 골대를 통과하는 순간 X방향 속도는 8 그대로고요. 그리고 Y방향 속도는 어차피 틀렸네. 6이 아니잖아. 8보다 클 텐데. X방향은 그대로 8 있고요. Y방향 성분이 이거니까 4잖아. 그럼 이쪽으로 8, 이쪽으로 4니까 총 공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니? 8, 8에 64 더하기 4, 4, 16 2, 7, 80? 이거네요. 6 아니죠. 아무튼 아닙니다. 라는 거 기억과 니은.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던졌을 때 여기서 이런 값이 나왔대. 여기서 속도가. 근데 이 속도는 사실은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루트 씌운 게 v2의 속도일 거고 속력 크기일 거고 이 값이 v0래요. 근데 x방향 성분 속도는 안 변할 거니까 결국 요거는 v0일 거고 그럼 이게 3v0 제곱이어야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vy가 루트 3v0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중력가 속도로 떠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t vy라고 했을 때 슝 속도가 증가했는데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gt라는 속도가 될 거지만 이 값이 루트 3v0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 관계식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t가 얼마냐면 g분의 루트 3v0다. 이런 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럼 여기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 넓이가 얼마냐면 높이 h라고 했고요. 이거는 밑변 이거라고 했으니까 g분의 루트 3v0 그리고 높이가 요거 루트 3v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결국 2g분의 3v0 제곱.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되겠고요. x 물어봤지? x는 결국 v0 곱하기 걸린 시간 t인데 v0 있고 t는 여기 나왔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g분의 루트 3v0 넣어주면 이거 맞네요. 니은도 맞고요. 3번 디귿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 속도가 v0가 아니라 3v0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얘 중력가 속도 g는 안 변하죠. 높이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 중력가 속도 g가 안 변하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똑같다. 이게 똑같으니까 이것도 똑같을 거고 이게 똑같을 거니까 왜냐면 이게 안 변할 거라서 결국에는 시간이 안 변합니다.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다시 말해 이걸 내가 세게 던지든 살살 던지든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그럼 vy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vy는 계속 이 속도가 나와야 될 거고 vy는 계속해서 이 속도가 나와야 될 거고요. x만 바뀐 거잖아. 이걸로. 그러면 최종 속도 v2는 루트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인데 vx가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9v0의 제곱 더하기 y방향 성분은 그대로니까 3v0의 제곱 하면 루트 12v0의 제곱 v 이렇게 해서 2루트 3v0입니다. 그래서 3루트 3이 아니고요. 2루트 3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12번 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정한 속력을 움직인대요. 일정한 속력이니까 얘도 관성계예요. 그러니까 A도 관성계고 B도 관성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이 될 거고 둘 다 중력과 속도 방향은 연직 아랫 방향으로 G만큼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0.8m 움직였대요. 올라갈 때 0.8, 내려갈 때 0.8. 그리고 그동안에 20m 움직였고요. A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보겠지만 B는 공의 초기 속도가 V만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올라가는 속도도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포물선 한다고 보겠지. 얘가 이 경로는 B가 본 경로고 A가 본 경로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보면 A 입장에서 공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아니면 또 B라고 해봤자, B라고 해도 어차피 VY 방향 성분이라고 한다면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몇 초가 걸리는지 모르지만 이게 0.8 나와야 되고 이것도 0.8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T라고 잡아보자. 그러면은 중력가격도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GT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넓이 2분의 1 GT의 제곱이 0.8 나와야 돼요. G가 10이에요. 그럼 여기 5 되는 거죠. 그럼 T의 제곱이 얼마니? 지금 0.8이 10분의 8이니까요. 50분의 8 나오나? 50분의 8, 50 맞나? 그럼 100분의 16, 맞네요. 맞을 것 같아. 0.4네요. 여기가 0.4. 그럼 여기까지 땅에 떨어질 때까지는 0.8초. 0.8초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G가 10이니까 4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I가 4m/s로 제일 처음에 던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총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0.8초니까 0.8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가 20m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V 속도니까요. 그걸 구해보면 10분의 8초 동안에 20m 움직였으니까 약분을 4, 5, 25 나오네. 그러면 이거 맞네요. 기억. 공을 던진 순간 공의 속력은 B의 측정값이 A 측정값보다 V만큼 크다. V만큼 큰가? A가 공을 던진 순간 A는 A 입장에서는 공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때 당시에 공이 던진 순간 속도는 4m/s일 텐데 B는 앞으로 25로 가면서 위로는 4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기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2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죠. V를 그냥 단순 더하면 되는 게 아니야. 방향이 다르니까. 수직 차이는 X방향, Y방향. 니은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가속도. A 입장에서도 둘 다 관성기이기 때문에 A든 B든 E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mg.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같겠죠. 만약에 얘가 관성기가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문제는 끝났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V가 아니라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공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어요. B는 뭐 실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만 A 입장에서는 중력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 관성력도 있어요. MA만큼. 그래서 이 방향으로 힘이 얼만큼 작용하냐면 MA의 제곱 더하기 MG의 제곱만큼의 이게 생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M 루트 A 제곱 더하기 G 제곱만큼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더 많이 방향도 아랫방향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가속도가 이런 거 이제 겉보기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 어디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냐. 그래서 이 가속도의 크기가 만약에 가속 운동하면은 달라요. 관성계니까 같은 거야. 중력지로.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안 지워져 있구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사람이 서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는 중력 방향이 어디냐면 지구 중심 방향. 뭐 찌그러져 있다 이런 거 생각 안 할게요. 이쪽 방향이에요. 중력 방향이. mg만큼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지구가 가만히 안 있죠. 돌아요. 자전을 해요. 그러면 결국 얘는 달리는 차 안에 있는 거거든.
그리고 가속 운동하고 있고, 왜냐면 원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비관성계야. 그럼 얘는 뭘 얻냐면 관성력이란 걸 느껴요. 관성력 방향이, 그래서 이건 사실 원운동의 관성력이니까 보통 원운동 할 때 필요한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원운동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불러요. 원심력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이 방향이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원운동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심력, AMA라는 원심력을 갖습니다. 그럼 실제 이거 벡터 두 개를 둬야 되는데 사실은 이 힘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이에 비하면. 하지만 이 힘이 없는 건 아니라서 실제로 더해주면 어느 방향이 되냐면 이런 방향이 됩니다. 이런, 좀 과장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 부르냐면 겉보기 중력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중력이 이런 어디냐, 이런 이곳 적도 지역이나 극지방이 아니면 겉보기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에서 살짝 틀어져 있어요. 이쪽이나 아니면 뭐 보통 이쪽일 텐데 뭐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왜 없냐면 얘는 원심력이 없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로 구심력을 못 느끼죠. 아니, 원심력을 못 느끼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중력. 여기서도 중력은 여기인데 원심력은 여기라서 방향이 180도라서. 그래서 사실 그 적도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제일 작아요. 여기서 제일 크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